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2차 전지 산업을 맡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2026년에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돌파구 모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을 저희가 2년 만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물량, 또 하나는 판가이겠습니다. 근데 물량적인 측면에서 전방 산업의 상황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대비 내년으로 20% 성장을 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올해 대비 내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성장하는 반면에 미국이 하락하는 부분이다 보니 한국 2차 전지 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판가를 보시면 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 원재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주목될 만한데요. 이게 리튬 가격도 2023년 피크를 치고 나서 이제 빠졌다가 거의 뭐 4분의 3토막 아니면 5분의 4토막 정도 났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약세였었죠.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 리튬 가격이 급반등하는 그림이고 이게 원래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으나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체적으로는 9%의 성장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 한국의 주요 수요 지역인 유럽은 20% 성장이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반면에 미국은 올해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영향으로 내년에는 20% 감소하는 이제 그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량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 2차 산업의 주요한 부분들이겠고요. 다만 글로벌 ESS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좀 보게 되는데요. ESS 배터리 시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비 내년 성장률이 46% 정도로 의미 있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보시면요. ESS 성장률에 비해서 EV용 성장률은 아까 EV 판매 환경 보셨던 것처럼 올해 대비 내년에 20% 이제 감소를 피하긴 어려워 보여서 전반적으로 ESS 비중이 13% 느는 와중에 오히려 EV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필요한 배터리 수요 중에 ESS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비중이 확대되는 밸류체인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EV용에 국한되어 있거나 EV용의 물량이 크게 반영되는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가동률도 녹록치 않은 환경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내년 EV 배터리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들은 앞에서 전방 전기차 판매에 대한 저희 전망치를 제시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종 중에 세액 공제를 받았던 차량만 뽑아서 최저가를 한번 따져보면요.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버전으로 35,000달러 정도의 실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세액 공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차량 기준으로 보면 7,500달러를 다시 주고 더 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세액 공제 없는 가격 기준으로 43,000달러, 42,500달러 정도 되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차트에서 좀 보실 것들은 빨간 점이 찍혀 있는 선으로 X축으로 내리면 거기서부터 오른쪽이 실제로 그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거의 69% 정도 됐던 부분들인데 이제 42,500달러 선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구매 볼륨의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게 어느 정도 작아질 거냐면 세액 공제 효과로 인해서 구매할 수 있었던 폭보다 38%포인트 정도가 감소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도 소비재이다 보니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폐지로 인해서 구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미국 EV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ESS 배터리 시장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올해와 내년에 실제로 ESS에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책적인 변화인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OBBA 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행정명령이 이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조금은 2028년부터 폐지가 되는 국면에서 조기에 2026년, 27년 상업 가동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이와 연계된 ESS 수요가 올라오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 앵글은 ESS는 사실 태양광 풍력과 연계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하더라도 2030년 이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숫자들이 말은 어려운데 BFEOC로부터 부품 조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중국산이 아닌 다른 비중국산으로부터 부품 조달 비율을 표시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ESS 부분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비중국산 비중을 55%를 맞춰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산 비중은 이제 45% 낮춰야 된다. 이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한국 업체들이 기회를 갖고 오는 그림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관세 이슈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올해 한 해 내내 협상의 무기로 썼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 이후에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20%에서 10% 낮춰졌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중국산 ESS 배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율을 따져보면 올해는 30.9%, 내년은 48.4%인데요. 이제 한국산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동안의 한국산 ESS는 다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였는데요.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현지에서 ESS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는 오른쪽에 저희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것처럼 중국산에 비해서 관세율만큼, 그러니까 48.4%만큼 내년에 가격의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의 ESS 설치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ESS 제품을 갖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현지에서 ESS를 가지고 메가팩토리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토리 캐파가 40기가와트어이고요. 내년에는 텍사스에 추가적으로 50기가와트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까지 테슬라는 거의 중국산 ESS 배터리를 써왔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의 비중국산 비중을 높이는 이슈하고 고관세 이슈를 감안했을 때 한국산 내지는 일본산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북미의 현지 캐파를 가지고 ESS를 대응하는 업체들은 보시는 것처럼 LG엔솔이 올해 그리고 삼성 SDI는 ESS 중에 LFP 부분들은 다 내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들 캐파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진 않습니다. 최대한 세액 공제를 누리기 위해서 이게 현재 한국 2차 전지의 주요한 이제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ESS 배터리 현지 캐파 가지고 미국 ESS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26년 한국셀 3사의 ESS 캐파는 61기가와트아워 정도로 저희가 평가되고 있는데 참고로 북미 ESS 수요는 내년 기준은 95기가와트아워, 그 다음에 내후년 기준은 108기가와트입니다. 저희가 셀 생산 캐파는 연말 캐파이기 때문에 이 캐파와 수요를 비교하려면 그 수요는 그 다음에 연중 수요하고 비교해 보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하단에 표시한 것처럼 2027년 북미 ESS 수요에 대비해서 한국셀 3사의 캐파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57% 정도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ESS 성장을 한다면 한국셀 3사의 기회는 분명히 있겠죠. 전제 조건은 대중국 견제에 대한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판가에 대한 눈높이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ESS 생산량의 증가가 글로벌리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큰데요. 그 수혜를 누가 많이 받고 있냐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중국 ESS 생산량을 이비용하고 비교해보면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전체
볼륨이 거의 한 1500기가와트아워 되는 생산량에서 557기가와트아워가 이 SS인데 그냥 EV용하고 비교해 보면 EV용 생산량의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중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ESS 수요를 챙겨가면서 전반적으로 물량 확대가 되다 보니까 ESS 비중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동률 회복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EV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라는 가동률 숫자가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EV에너지가 중국 내에 있는 주요 티어 1, 티어 2의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ES 생산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미국과 달리 대중국 견제 기조가 사실 약한 그림이죠. 저가의 소재가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중국을 마다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 중국은 전반적으로 내수 시장의 성장 률은 과거 3개년 평균보다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셀 업체 입장에서는 있었으나 이 부분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향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판매를 늘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SS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유럽향 EV용의 매출 판로 확대, 이 그림들이 중국 기업들의 가동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중국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하반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좀 이슈를 좀 주목하십사라고 말씀드려서 넣은 장표인데요. 중국 정부가 9월달 들어와서 오른쪽 표에 적어놨는데 ESS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2년 뒤 2027년에 ESS 설치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게 18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90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대충 2배 정도의 ESS 설치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이 시점이 9월 중순이었고 그 이후에 리튬 가격이 사실 그전엔 리튬 광산 업체들의 주요 채굴 허가 내지는 뭐 갱신 실패 뭐 이런 형태로 급등락이 있었으나 중국 정부 ESS 확대 조치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확신을 주게 되는 이슈 하나가 있었죠. 강펑 리튬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중국의 리튬 광산 업체에서 11월 들어와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내년 2026년에 글로벌 리튬 수요가 2025년 대비 최소 30%, 잘하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올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숫자를 제시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멘트가 없었다면 지금 보신 차트는 회색은 리튬 수요에 대한 예측치이고요. 파란색 실선은 리튬 공급량입니다. 그 갭이 공급 과잉이라서 저희가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해 본 겁니다. 원래 만약에 강펑 리튬에 같은 언급이 없었다면 그 40% 성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공급 과잉률은 26%로 추정되는 시점이었는데요. 만약에 올해 대비 40% 늘는 게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차트에서 파란색의 바 차트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붙게 되는, 그래서 공급 과잉률로는 5%의 타이트한 수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전제 조건은 과연 정말 리튬 수요가 40%까지 올라가겠냐, 이건 우리가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정부의 ESS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2년치 수요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고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 신규로 리튬을 사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리튬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차를 두고 판가가 전구체, 양극재, 그 다음에 셀까지 이어질 겁니다. 물론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되면 지금 리튬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인데요. 유럽은 배터리 규정이 2023년부로 시행이 됐고 올해 처음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2025년 말까지 폐배터리의 재활용률을 보시는 표와 같이 65%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재활용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럽의 재활용 업체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거를 재활용률을 65%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올해 나온 정책 하나가 중국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놨습니다. 이게 블랙매스라는 이 폐배터리의 파우더 재료를 유해 폐기물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고 이 부분들이
OECD 국가로 가는 걸 막아놓는 조치가 실제로 한국과 같은 업체들한테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돌파구 모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테마별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북미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비용 부진한 데서 ESS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출단에서 EB 노출이 적고 ESS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가는 것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I와 LNF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대중국 견제는 계속 강하게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탈중국 공급망 업체로 포스코표 채용과 후성, 그 다음에 ESS로 가게 되면 폼팩터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각형 폼팩터의 수혜주인 부품단에서의 상신 EDP, 장비단에서의 M+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유럽 내에서 배터리 규정에 실질적으로 규정 준수를 해야 되는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닌 다른 리사이클러, 다른 지역의 국가의 리사이클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일 하이텍과 같은 종목에 주목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2차지 산업 2020년 연간 전망 돌파구 모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2026년 한 해도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